저번 시간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간단히 사이트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이트 자료를 만든 뒤에 보통 학기 4주차쯤부터는 매스 스터디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단선 평면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레빗을 활용해야 할지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파일을 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실 겁니다. 지금 옆에 있던 메스들이 다 없어졌는데 메스 작업엔 대지 들어가셔서 이거 켜주시면은 메스들 나타납니다. 이거는 레빗을 킬 때마다 꺼져 있으니까 이거 항상 들어가서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필요 없던 얘네들은 지워버릴게요. 자, 이제 메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레빗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상을 다루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니 형상이래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메싱 같은 좀 형상을 다루는 작업에는 좀 살짝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은 레빗에서도 물론 가능하지만 라이노에서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라이노로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 사이트 대지를 라이노로 내보내기를 해야겠죠. 내보내기 하는 방법은 파일에서 내보내기 CAD 형식 DWG로 내보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건드릴 부분은 요 점점점 들어가 주셔서 이 중에서 솔리드에 ACIS 솔리드로 해야지 요 메스들이 전부 다 메쉬로 바뀌지 않게 됩니다. 확인 누를게요. 하고 기존에 요 폴더 안에다가 익스포트 임포트가 있듯이 익스포트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안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하기 전에 요 시트의 뷰 및 링크를 외부 참조로 내보내기 요거 꺼주시고요. 요거 키면은 파일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요거 꺼주시고 이름 뭐 저장해 주시고 확인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DWG 파일이 생겼죠. 이거를 라이노를 켜서 불러오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져와서 임포트 파일 눌러주고 확인 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보시면은 요 대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메쉬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메쉬로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요 메스들은 서피스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 조인 해주시면은 하나씩 이렇게 선택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다가 이제 메스를 만들어야겠죠. 메스는 기존에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 메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일단 불러와 볼게요. 그 만들었던 메스를. 어딨냐. 이런 식으로 메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메스를 하나 만들었고
요거를 내보내게 하는 방법은 저번에 주변 매스 내보내듯이 내보내주면 됩니다. 임포트에 DWG 주시고, 이거 뭐지? DWG가 네, 이거 해주시고 01.mathstudy 확인 해주시고 요거는 닫아주시면 됩니다. 요거 저장해 두시면은 추후에 뭔가 레빗에서 하다가 급할 때 라이노에서 뭔가 만들어서 다시 레빗으로 가져가야 할 때 요 파일을 열어서 여기다가 이제 만들고서 옮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라이노 파일도 잊지 말고 저장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익스포트.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새롭게 임포트 폴더 안에 매스가 들어왔을 텐데 여기가 아니네요. 바탕화면 프로젝트 BIM 임포트 매스 스터디라는 게 들어왔을 텐데, 요거 불러올 때는 요 주변 매스 했듯이 내부 매스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삽입 링크 관리, 캐드 링크, 밀리미터, 원점대 내부 원점, 나머지는 그대로 놔둬주시고 열기 하면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 매스를 기준으로 단선 평면을 그릴 거예요. 근데 그리기 전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라고 있어요. 이걸 전에 만들었던 단면도 여기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1층이 제로 레벨, 2층이 3300, 지붕이 69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요 매스에 맞게 평면 레벨을 먼저 세팅을 해줄 겁니다. 저는 이 매스를 만들 때 한 층에 층고를 3200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4층 규모의 건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요 2층은 3100만큼 내려가야겠죠. 요거 더블 클릭해서 3200 눌러주시면 내려옵니다. 여기는 6400이고 지붕이 아니라 3층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위에 4층이랑 지붕층을 만들어줘야 하니까 커피 CO 눌러서 복사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줄게요.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어떤 레벨 표시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어떤 레벨 표시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표시는 이 평면도 뷰, 요거에 해당하는 평면도 뷰가 활성화되어 있다 라는 뜻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검은색 뷰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단 요거를 먼저 활성화 시켜줘야겠죠. 활성화 시켜주기 전에 요 1, 2, 3층에 대해서 이름 먼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1층은 1층 평면도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F2번 눌러서 1층 1F 라고 해주고요. 2층도 F2번 눌러서 2F라고 해주겠습니다. 지붕 평면도는 사실 RF가 아니라 아까 전에 저희가 3F로 바꿨죠. 이거 3F로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정렬도 이름 순서대로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뷰에서 평면도 눌러주시고요. 이 두 가지 전부 다 선택한 다음 Shift 선택한 다음에 확인 하면은 이 뷰 두 개가 더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뷰들이 전부 다 생성이 되었는데
하나 들어가 볼게요. 1층 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되게 뭔가 뷰들이 개판이 나 있죠. 요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저는 요 단면 표시랑 요 인면 표시를 꺼줄 거고요. 요 메스들도 지금은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VV 들어가서 주석 카테고리에서 단면, 인면 꺼주고요. 메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이트 링크를 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 선이 지금은 좀 깔끔해 보이는데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그렇게 깔끔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했듯이 이 그래픽 화면 표시 옵션 들어가서 안티 엘리어싱 항상 켜주시고요. 켜주시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나 했습니다. 자, 그러면 2층 평면을 들어보면은 세팅이 안 돼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1층에서 했던 과정을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이 요 1층에 있는 요 설정 값을 2층에 덮어 씌워주기, 3층에 덮어 씌워주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기능은 뷰에서 뷰 템플릿 들어가서 현재 뷰에서 템플릿 작성 눌러줍니다. 여기에 이제 플로어 플랜 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걸 만들 때 만약에 레빗을 한글 버전을 까셨다면은 영어로 해주시는 게 편한 게 이쪽 기존에 이제 레빗에서 만들어 놨던 요 기본 세팅 값들이 전부 다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어서 영어로 하는 게 구분이 편합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었으면 2층 평면 가서 뷰 템플릿 현재 뷰의 템플릿 특성 적용 눌러주고 이거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세팅을 바꿔주면서 만들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오피스 같이 뭔가 층마다 요 세팅 값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기준층 평면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층이 동일한 세팅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뭔가를 매번 바꿀 때마다 들어와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를 바꾸면 자동으로 다 바뀌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여기서 뷰 템플릿을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래 평면도의 ID 데이터에서 뷰 템플릿 이거를 눌러주시고 이걸 눌러주게 되면은 이 2층 뷰를 킨 상태에서 뷰 템플릿에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지 경계선을 숨겨보겠습니다. 한번 숨기게 되면은 여기서는 없어지지 않았죠. 왜냐면은 여기는 지금 뷰 템플릿이 없는 상태고 저희가 VV를 눌러서 한 게 아니라 이 뷰 템플릿 자체의 설정을 바꿔줬기 때문에. 하지만 1층 뷰로 가보면은 없어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뷰 템플릿에 종속되어 있어서 얘의 설정을 바꾸면 얘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런 과정의 단점이 무엇이냐? VV를 눌렀을 때 아무것도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얘의 가시성 그래픽은 이 뷰 템플릿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잘 활용하진 않지만 선택적으로 기능을 활용한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은 요거 다시 들어가서 대지 경계선 켜주고 이거는 없음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2층도 됐으니 3층, 4층, 3층이랑 4층도 다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은 이 창들이 많이 떠 있잖아요. 이 창들이 많이 떠 있으면은 레빗이 먹는 사양이 좀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쌓였다 싶을 때 이 위에 있는 패널에서 이 빨간색 X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얘 빼고 전부 다 닫히게 됩니다. 이렇게 평면도 뷰가 세팅이 되었으면 이걸 시트 위에 먼저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공유했던 그 시트, 이 A3 시트, 이거 확인 눌러서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4개를 만들어야 하니까 시트 4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인데 저는 보통 이제 배치도를 A110번으로 하고요. 이 평면도를 레벨별로 이제 A101에서 A109까지 사용을 보통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배치도 플랫 플랜을 A110으로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거 F2
F2번 누르면 이렇게 뜨는데 이거 110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저희가 이전에 이 시트를 만들 때 이 시트 넘버를 레이블로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뷰들 A101에서 A104까지 이렇게 쭉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에도 미리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1F 플랜부터 4F 플랜까지. 해주고 각각의 뷰에다가 이 평면을 링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우선 이거 선택해서 밑에 이거 제목 없애버리고요. 얘의 이 자르기 영역을 기존에 배치도 했던 것처럼 420297, 400277에 맞춰서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이거 두 개 켜주시고요. 여기서 크기 자르기 400277 해줍니다. 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도 뷰를 링크해 줄 건데 링크를 할 때 저희가 이제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요 대지경계선이 매 시트마다 위치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트에는 이게 요 위치에 있는데 어떤 시트에는 여기 와 있고 어떤 시트에는 여기 와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위치를 정렬을 다 시트마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크게 뭐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2층 뷰를 가져와서 크기 자르기를 집어 넣어도 요 시트에 딱 예쁘게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 후에 설계를 하는데 뭐 좀 복잡한 설계를 하다 보면은 그 중심이 좀 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 크기 자르기 했던 요 범위를 1층에서 지금 크기 자르기를 했는데 요 범위를 2층, 3층, 4층에도 전부 다 적용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층 뷰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크기 자르기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 뷰도 같이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은 요 왼쪽에 보시면 요거 두 개 꺼져 있죠? 요거 켜주도록 할게요. 켜주도록 하고 여기서 크기 자르기를 하는 게 아니라 1층 뷰에 있는 요 테두리를 가져올 겁니다. 요 테두리 가져오는 방법은 이거를 편집 자르기를 합니다. 하고 얘네를 이렇게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와줍니다. 2층 뷰를 연 다음에 요거 다시 선택해서 편집 자르기 해주시고 컨트롤 V 하는 게 아니라 요 왼쪽에 보시면은 붙여넣기라고 있어요. 붙여넣기라고 있는데 여기 아래에 눌러주시면은 메뉴가 되게 많은데요. 여기서 뭐 현재 뷰의 정렬이나 현재 뷰의 정렬로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테두리가 똑같이 나오죠. 이 위치가 1번 시트에 있는 위치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네모는 지워주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 시트에다가 2층 평면을 링크를 하게 됐을 때 제목 지워주고 했을 때 이 1층 시트랑 위치가 정확하게 똑같이 정렬이 되게 됩니다. 요 같은 메커니즘으로 3층이랑 4층도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평면의 세팅은 전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단면도 뷰를 다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면은 이렇게 지금 레벨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레벨의 표시를 하는 이 기호를 수정해 보도록 할 거예요. 레빗을 하면서 뭔가 이 패밀리 수정에 대한 거는 필수적으로 해줘야 하거든요. 왜냐면 레빗의 디폴트 값을 쓰면은 도면이 좀 도면에 표시를 하는 방식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요 오른쪽에 있는 기호를, 요 레빗에서 사용하는 요 기호들은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수정을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요 레벨 표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을 하나 눌러보게 되면은 유형 편집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뭐가 많이 뜨는데, 첫 번째로 이 측량 기준점 같은 경우에 저번 시간에 한번 건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선 두께 그리고 색상 이런 거 설정해 주시고요. 선 패턴 설정해 주시고, 나머지는 놔두는데, 이 기호 보시면은 레벨 헤드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이 머리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뭐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패밀리를 수정을 해서 가져와야 해요. 그래서 이 패밀리 수정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패밀리를 만들 때는 이 파일 새로 작성해서 패밀리 하고, 여기에서 뭐 지금 레벨 같은 경우에는 주석이 보통 있겠죠. 주석에서 레벨 헤드 요거 선택해서 여기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를 수정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정을 하면서 그때그때 좀 저한테 맞는 그런 패밀리를 만들어 나가는데요. 레빗이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레벨 헤드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줌 당겨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있어요. 이거를 우선 불러와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프로젝트를 로드 해줍니다. 여기에서 유형 편집 눌러서 요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주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심지어 한 번에 다 바뀌어요. 왜냐면은 요게 전부 다 요 특성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위쪽에는 이제 층 수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밑에는 레벨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열어보게 되면은 여기 위에는 네임이라 되어 있고, 밑에는 인면도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개가 이제 레이블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정이 가능한 건데, 만약에 이제 요 레벨 표시를 좀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요 인면도랑 요 네임 요거 위치를 바꾼 다음에 여기다 이제 요런 선을 그리거나 아니면 요런 해치를 그리거나 해서 레벨 표시를 자기 입맛에 맞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 선 그리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선에서 그릴 수 있고요. 근데 요 해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쪽에 보시면은 채워진 영역이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해치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해치를 그릴 영역을 외곽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려주시면 되는데, 일단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 선들도 이제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상세선 프리셋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요걸 선택을 한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하위 카테고리라고 있습니다. 요 레벨 기호 보이지 않는 선, 요거가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들어 놓았던 선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이제 보이지 않는 선으로 한다 그러면은 요 선은 외곽선은 보이지 않게 되고, 요 선을 레벨 기호로 한다 그러면은 요 외곽선은 레벨 기호라는 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고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지금 현재 요 외곽선 안에 사선으로 해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 안에 해치는 어떻게 바꾸냐,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 요 채워진 영역 여기에서 솔리드 블랙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검은색으로 가득 채워졌죠. 이거에 대한 세팅 값은 여기 우측편에, 좌측편에 유형 편집을 눌러주시고 이 안에서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색상이라던가 이런 거를 한 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다 했으면 지워주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1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스케치를 하기 앞서서 그리드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는 건축 그리드 여기에도 있고, 아니면 단축키 GR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거 선에 맞게 하나 그려주고 여기 잡아당겨 보도록 할게요. 하기 전에 단면도에서 요 레벨의 요 끝부분 요거를 이제 조절하는 방법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여기는 땅콩 요거 잡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한 번에 다 줄어들고 한 번에 다 늘어나고 이래요. 요게 왜 한 번에 움직이냐 보면 요 자물쇠가 걸려 있죠.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요 자물쇠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움직인다 라는 뜻입니다. 이 오른쪽에도 보면 자물쇠가 걸려 있는데 1층은 안 걸려 있네요. 요 1층을 자물쇠를 걸게 하는 방법은 요거 클릭하고서 이렇게 갖다 대면은 자동으로 자물쇠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고 다시 그리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드가 하나 떴죠. 이 그리드의 디자인도 여러분이 수정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고 일단 먼저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는 방법은 똑같이 유형 편집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사실 아까 전에 단면도에서 레벨 표시 만들었듯이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바로 수정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은 뭐 레비 파일에 별로 있는 게 없어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추후에 만약에 남들과 이제 같이 작업을 할 때 이 패밀리를 이 객체를 이미 누군가가 어딘가에 배치를 해놨는데 저희가 이걸 수정하게 되면 남들이 해놓은 일들이 다 틀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만들 때는 복제 꼭 해주시고 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호 그리드헤드 1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아까 전에 레벨 삼각형을 수정을 했던 그 부분입니다. 새롭게 패밀리를 만들어서 가져와서 넣어줘야 하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은 색상 뭐 이런 거 다 전부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다른 거 조절하기 전에 우선 요 그리드 헤드 먼저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헤드도 기존에 있는 거에서 변형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놨죠. 여기도 이제 레이블 태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레이블 태그를 감싸는 동그란 원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요 원은 지금 하위 카테고리를 보시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려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뷰에 불러오게 되면은 요 숫자밖에 안 보일 겁니다. 한번 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로드하고 요거 유형 편집 들어가서 선택해 줍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숫자밖에 안 보이죠. 그리고 근데 이제 커서를 갖다 대면은 동그라미가 보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선을 했을 때의 특성인데, 저는 보통 큰 프로젝트를 많이 해서 이 그리드 선이 뭔가 디테일하게 표현되기보다는 그냥 흐릿하게 약간 흔적 정도로만 있는 걸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로 해놨고, 또 이제 숫자 자체도 이제 회색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는 세팅은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거 유형 편집 들어가 주시고 검은색이 아니라 회색으로 보통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끝 세그먼트 요 솔리드, 요거는 솔리드가 아니라 그리드 선으로 많이 설정을 합니다. 요거 배열 먼저 해줄게요. 커피 누르고 요 중간쯤에 하나 찍어 놓고 끝에 하나 찍어 놓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드가 되어 있는데, 요거 이름 수정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여기 이름에서 X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그리드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또 하나 그려주시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걸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늘려주고, 커피해서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어차피 요 격자무늬 안에다 그릴 거기 때문에 요 내부에 저희가 링크해줬던 요 메스 같은 경우에 이제 필요가 없겠죠. 요 메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필요가 없어지면 그냥 꺼버리시면 됩니다. 요 링크 관리 들어가셔서 메스 스터디 요거 업로드 해주시고요. 확인 눌러줍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그리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기둥 하나를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금 기둥이 없는데 삽입에서 오토데스크 패밀리 로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오토데스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패밀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기둥 가서 콘크리트 직사각형 기둥 요거 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가져온 상태에서 구조 들어가서 구조 기둥 눌러주시고, 이것도 복제한 상태에서 뭐 400, 400 기둥 많이 사용하니까 해주시고 400, 400 이거 배치를 하나 해보기 전에 요거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높이와 깊이 중에 깊이로 되어 있고 2500만큼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1층 뷰에서 이걸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둥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1층이 제일 상단이 되고 1층에서 2500만큼 아래쪽으로 내려간 기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거를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높이로 바꿔주시고요. 2층이랑 연결해 줄게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하나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둥을 만들었을 때 그냥 그리드 선을 미리 배치를 하고 기둥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은 이 그리드 선을 움직였을 때 기둥도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따로 뭔가를 해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주차장 계획할 때나 스팬 계획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기둥 박을 거 아니기 때문에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단선 평면을 계획을 할 건데, 단선 평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렸던 디테일 라인 상세선으로 그리게 됩니다. 상세선을 그리기 전에 항상 요 관리에서 선 스타일 들어가셔서 새롭게 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현재는 뭐 스케치선이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8 이런 식으로 하나 두껍게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걸 따로 만드는 이유는 저희가 디테일 라인 상세선을 그릴 때 지금은 비어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다가 선 몇 개 그린다고 해서 선택하기 어려운 게 아니지만, 만약에 나중에 이제 여기가 도면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 스케치선을 이렇게 먼저 스케치를 한번 해보고 나중에 벽을 옮겨서 평면을 수정을 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한번 했을 때 가끔씩 요 도면을 인쇄하기 전까지 이 스케치선이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 안에 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이 스케치선의 선택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선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안에 뭐 중간선으로 이렇게 막 뭐가 있고요, 그리고 오버헤드로 이렇게 있고, 범위를 넘어서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스케치선으로 이렇게 막 스케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잘 보이죠? 이렇게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잘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일 때가 있는데, 만약에 요거를 얘네만 선택하고 싶다 이럴 경우엔
전체 드래그를 한 다음에 필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선들도 약간 레이어 분리되듯이 저희가 만든 선 세팅들이 각자 따로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선택 끄고 이 스케치선만 선택해서 지워주시면은 나중에 인쇄할 때 혹시라도 이 스케치선이 딸려서 같이 인쇄되는 그런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상세선 다 안 쓸 거니까 전부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케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외곽선은 이렇게 쓰겠죠. 이 선 굵게 보였다가 얇게 보였다 하는 거는 틴라인 TL으로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저희는 대충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쯤에 이렇게 계단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또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 화장실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문이 될 거고요. 이런 평면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나머지는 이제 뭐 사무실로 사용하든 뭘로 사용하든 사용하게 되겠죠. 이제 단선 평면을 좀 더 치수에 맞게 수정을 하는 과정을 거칠 건데요. 이걸 그리기 전에 저희가 계단 같은 부분은 굳이 단선으로 그릴 필요 없이 여기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사이즈에 맞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배치를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계단 벽체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우선 계단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계단은 건축에 들어가서 계단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뭐가 많은데 저희는 프리캐스트 계단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집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되게 뭐가 많아요. 일단 복제해서 기본 계단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칠판이랑 디딤판이 전부 애매한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저희가 많이 쓰는 270에 18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요 밑에도 뭐가 많아요. 저희가 봐야 할 부분은 이제 첫 번째로 요 노치를 직선 절단으로 바꿔줘야 하고요. 그리고 요 계단 진행 유형 들어가서 여기에서 요 재료 설정을 바꿔줘야 합니다. 이거 눌러보도록 할게요. 요거 재료 및 자산 복제 해주시고 01번 계단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흰색으로 일단은 만들도록 할게요. 해서 확인 눌러주시고 요 밑에 요 계단 참도 요것도 요걸로 만들어서 확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에 요 1층부터 2층까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단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면 되는데 이제 요 실행에서 요 직선 요걸로 그리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계단 진행 중심으로 되어 있죠. 요거를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밑에 보면은 몇 개의 칠판이 작성된 몇 개 남음 이런 게 있는데 요거 확인해서 딱 절반 정도에서 끊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D자로 계단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사실 이렇게 갖다 붙인 다음에 무브 찍고서 100만큼 이렇게 띄워줘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조금 더 이제 정밀하게 그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없이 한 방에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이 계단 실행 눌러놓고서 계단 진행 우측으로 눌러주시고 찍어서 9개 그려주시고요. 요거 다시 좌측으로 바꾼 다음에 간격 마이너스 100만큼 띄우고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근데 요거는 생각을 하면서 그려야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특수한 상황이 왔을 때는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대충 그릴 때는 그냥 이렇게 9개 이거 딱 중간 맞춰 찍고 넓힌 다음에 요거 갖다 붙였다가 100만큼 띄워주시는 요 작업으로 계단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 계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3D 뷰에서 봤을 때 이제 저희가 계단을 그릴 때 요거를 복사해서 2층, 3층에 쭉 붙여줄 건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도 사실 계단참이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이 계단참을 미리 그려놓도록 할 거예요. 이 계단참 그리는 방법은 여기서 계단참 눌러주시고 스케치하여 작성 눌러주시고 이 계단참 사이즈랑 똑같이 그릴 거기 때문에 이거 선택을 해서 무브 찍고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높이는 3200으로 해놓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제가 층고를 3200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 들어가는 계단참은 그 2층의 그 바닥 레벨이랑 딱 맞아야겠죠. 그래서 3200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보면 이런 식으로 계단참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난간 들어가서 난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900mm 배관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줄게요. 확인 눌러주고 상태를 확인해 보면은 지금 다른 건 잘 들어갔는데 이렇게 쭉 잘 들어갔는데 여기가 막혀 있으면 안 되죠. 여기에 난간을 뚫어줘야 되는데 요거를 뚫어주는 방법은 쉽게 요거 클릭해서 경로 편집 눌러주시고 요거 지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고서 확인을 누르시면 아마 난간이 안 그려질 거예요. 안 그려지는 이유는 난간은 난간을 그릴 때 한 번에 하나씩밖에 그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가운데에 요 난간을 없애야지 난간이 그려지는데 요 난간도 어쨌든 필요는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컨트롤 X로 잠시 잘라내기를 한 후에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다 다시 난간을 요 위에다 더 끓이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간 눌러주시고 붙여넣기 해서 현재 뷰의 정렬 이렇게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고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아마 난간이 계단에 안 맞게 그냥 바닥에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이제 계단에 맞춰주는 방법은 요 난간에 새 호스트 선택을 눌러주시고 요 계단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난간을 그릴 수 있고요. 요 난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현재 기본적으로 있는 난간을 가져와서 그리고 있는데 사실 이 난간은 잘 활용하지 않고요. 저희가 보통 마음에 드는 난간 디자인을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그 난간을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그 난간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느냐? 이쪽에 구글에 들어가서 BIM 스미스라고 먼저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들어가 주시면은 뜨는데 여기에 레일링 검색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난간 자기 마음에 드는 디자인 골라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왜 난간이 아니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이제 난간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난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이걸 살펴보게 되면은 자, 우선 이렇게 보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요 상단 난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요 직사각형으로 된 부분입니다. 가장 난간이 상단이 되는 부분으로 여기가 900으로 되어 있으면 난간의 높이가 9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형에 있는 요거를 선택해서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유형을 골라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재료도 따로 먹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실 부분은 여기 난간 구조 비연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클릭해 보시면은 100, 300, 500, 700이라고 되어 있는 난간들이 있어요. 이게 요 가로 부재입니다. 그래서 요 가로 부재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아니면은 요 위치를 변경을 여기서 할 수 있고 프로파일이나 재료 역시 여기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에 좀 예를 들기 위해서 중간에 두 개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삭제, 적용,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이 비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난간 동자 같은 경우에는 요 세로 부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클릭해 보시면은 위랑 아래랑 이 두 개의 표가 있어요. 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난간 동자를 배열하는 규칙이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 난간 동자 정사각형 25mm라는 요 프로파일을 천의 간격을 두고서 배열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0입니다. 1000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요. 맞춤, 난간이 이렇게 일자로 쭉 있으면은 시작 부분에 맞출 거냐, 끝 부분에 맞출 거냐, 중심에 맞출 거냐 라는 부분이고, 이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천씩 배열을 하는데 특수한 부위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뜻이에요. 요 시작 기둥, 이거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가 시작 기둥이겠죠. 그리고 코너 기둥, 여기 코너 부분, 끝 기둥, 여기 아래 보이진 않지만 끝 부분에 있는 기둥은 뭘로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기둥을 넣을지 안 넣을지 이런 것도 판단이 가능하고, 또 여기 보시면은 시작 기둥에 12.5만큼 공간을 띄워놨어요. 여기 보면 살짝 떨어져 있는데 여기도 이 12.5만큼 안쪽으로 들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난간은 얼추 수정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난간, 이 파이프는 다시 돌려놓을게요. 만들어진 난간을 이용해서 린라인 다시 켜주시고 무브 찍고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요것도 요 난간, 요 계단에 맞춰서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화장실은 여기는 한 2000으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단선 평면을 완성시키고, 다음 시간은 여기에 이제 벽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체를 그리고 커튼홀을 만들고, 더불어서 이제 레빗에서 흔히 활용하는 직선으로 된 벽뿐만 아니라 곡선으로 된 벽은 어떻게 만드는지, 지붕이 곡면이면 거기에 이제 벽은 어떻게 부착을 하는지, 이러한 사세한 이러한 팁들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